해봅시다. 자, 이제 무리함수 들어가자. 자, 일단 페이지에 좀 심각한 오타가 있어서 이거 확인 잘 하자. 나 이따 얘기해 줄게. 자, 무리함수도 일단 기본형부터 볼게. 자, 무리함수는 루트 속에 x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1차식 있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볼 거고, 자, 그래프가 얘는 4가지가 나와. 4가지. 유리함수는 2가지였지. 자, 색깔을 좀 책이랑 맞춰볼 건데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어. 자, 일단 4가지를 구분하는 거 하기 전에 먼저, 자, 유리함수 하면 뭐가 제일 중요했어? 이게 답이 안 나오고, 검은검. 점근선이 중요했지. 점근선. 그래서 그리고 자, 그렇게 저렇게 대답하기 힘든 사람도 지금 대답하는데 답이 안 나와. 자, 점근선이 제일 중요했고, 기본형이 그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인 놈이었잖아. 그럼 얘도 지금 기본형이고 어떤 중요한 게 원점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저 원점이 뭘까에 대해서 보면, 자, 점근선처럼 막 완벽하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자, 요거를 우리끼리 시작점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저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프가. 그래서 기본형은 시작점이 0,0인 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시작점은 지금 내 그래프가 다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잖아. 이 방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볼 건데, 자, 지금 얘를 y는 뭐 루트 x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호는 x랑 y 중에 누구의 부호일까? X. x겠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Y. y의 부호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자, 이 부호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루트가 딱 있을 때 요 안에 있는 놈이 x의 부호고 여기가 y의 부호야. 자, 그 놈을 그대로 사분면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1사분면이니까 x의 부호가 플러스고 y도 플러스인 놈이 되겠지. 자, 지금부터 오타. 자, 얘는 2사분면이야. 그러면 x의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y의 부호가 플러스여야겠지. 요거 지금 오타고, 그 다음에 파란 놈 3사분면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보라색도 오타. 자, x가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일 때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오른쪽에 표준형도 마찬가지야. 바꿔야 돼. 표준형도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보면 거기 이제 기본형의 밑에 1번 보면 시작점 0,0이다. 그 다음에 방향은 루트 안팎의 부호로 결정을 할 건데, 루트 속에 있는 게 x의 부호고 루트 밖에 있는 게 y의 부호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정의역 치역은 그래프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거든. 뭐 4개나 돼서 다 적기가. 그래서 자, 이거 하나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거 파란 놈 한번 해볼게. 자, 파란 놈의 정의역 볼 거야. 자, 좌우의 범위를 보는 거지. 자, 오른쪽은 그래프가 없어. 파란 놈 없어. 자, 근데 왼쪽은 끝으로 가고 있지. 자, 그래서 봤더니 얘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치역은 위아래 범위를 보는 건데
위에는 없고 밑에만 있어. 그래서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치역이 된다. 고 할 수 있겠네. 자, 요게 이제 기본형이고 4번 보면 자, 절대값 a가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폭이 넓어진다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흰색 기준으로 봤을 때 a 절대값 a가 커지면 이렇게 간다는 거야. 절대값 a가 커지면 저쪽으로 간다는 거야.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폭이 넓어진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내가 폭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네 개를 같이 그려놔서 그렇지 하나만 그려놓으면 그냥 이거잖아. 얘한테 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근데 내가 폭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자, 이따가 여러 번 또 얘기를 할 건데 무리함수는 2차 함수가 엎어져 있는 거야. 2차 함수가 엎어져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2차 함수 할 때 우리 a가 크면 폭이 좁아진다 이런 얘기 하지. 그래서 내가 그냥 폭이라는 용어를 쓴 거야. x축에서 멀어진다라고만 하기에는 이따가 표준형에서는 또 약간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말로는 편하게 생각하려고 x축에서 멀어진다 또는 폭이 넓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다. 자, 그 다음에 표준형 검사. 자, 표준형은 다들 알다시피 평행이동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겼겠지. 뭐 책에 따라서는 유리함수에서는 mn을 쓰는데 무리에서는 pq를 쓰기도 해. 근데 그냥 우리는 통일을 시켰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표준형이라고 보면 되고. 자, 표준형은 중요한 점이 눈에 보이는 거지. 얘는 중요한 점은 시작점이지. 그래서 평행이동의 의미를 생각해봐도 x축 방향으로 m 그러니까 뭐 써보면 얘는 요놈이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 그럼 시작점도 이동을 했을 거고 그래서 요놈을 보고 시작점이 n, n이다 라는 걸 이제 또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래 놓고 이제 그런 그래프를 볼 건데 자, 여기가 그냥 m, 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방향은 똑같아. 방향 똑같이 부호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얘는 왼쪽 위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왼쪽 아래로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정의역, 치역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아니 빨간색으로 한번 봐볼까? 자, 빨간색 보면 자, 정의역은 왼쪽이네.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까? m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리고 치역은 y가 n보다 크거나 같다. 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간단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형에서도 밑에 보면 시작점 나와 있고 방향 나와 있고 정의역, 치역 나와 있고 자, 4번은 절대값 a가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고 했는데 얘는 사실 원래는 x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얘 폭이 넓어진다는 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x축보다 가까워져 버리지. 그래서 원래는 x축보다가 말이 안 되는데 뭐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쓴 거야. 이렇게 뭐 점근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썼고 그래서 폭이 넓어진다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표준형. 자, 근데 일반형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정의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무리수잖아, 무리수. 무리수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실수가 되려면 루트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얘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자, 지금 여기 플러스지, 플러스니까 이 흰색 얘기하는 거야. 시작점이 1,0이겠지 이거. 그래서 오른쪽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무리함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되면 얘는 루트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안에가 루트 속이 마이너스 있는 놈들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일반형 봐보자. 자, 일반형은 말 그대로 쭉 전개해 놓은 놈이지. 얘는 별게 없어.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어쨌거나 좀 더 쉬워. 다른 것들보다. 뭐 별게 없어서. 자, 그냥 일반형이 요거야. 우리 2차 함수나 원 같은 경우는 표준형 만들려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고, 유리함수는 대분 속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A로 묶기만 하면 돼.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 원이랑 유리함수 할 때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좀 귀찮으니까 막 중요한 거 뽑아내는 걸 막 배웠잖아. 얘는 뭐 그런 게 없어.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시작점의 x좌표는 루트 속이 0일 때겠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루트 속이 0일 때다 정도 말고는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점 알아야 되고 루트 안팎의 부호를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표준형이고 뭐고 일단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표준형으로 바꾼다. 으로 바꾸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의 개수로 묶는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얼른 오시고 카메라 건들면 안 되고 빨리 앉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시작점과 루트 안팎의 부호 알아내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꾼다. x의 개수로 묶는다. 정도만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민석이 왔으니까 얼른 정리. 민석이 특강 때 무리함수 들었나? 마지막 날 안 왔었는데 그럼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자, 잘 봐. 자, 이게 기본형이야. 이게 기본형이고 시작점이 0,0이야. 시작점.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루트 속에 있는 놈이 x의 부호고 루트 밖에 있는 놈이 y의 부호거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거야. 그래서 1사 보면은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2사 보면은 x가 마이너스 y도 플러스, 얘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오타야. 빨간색 보라색이 오타야. 빨리 봐. 빨간색이랑 보라색이 오타야. 이렇게 바꿔줘야 돼. 표준형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표준형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시작점이 m,n이다. 그 다음은 다 똑같다. 그리고 정의역, 치역 뭐 그냥 얘기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이게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폭이.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리함수의 모양은 2차 함수가 엎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일반형 그냥 x의 개수로 묶어버리면 된다 정도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일반형 밑에 손가락. 자, 무리함수가 겹치려면 절대값 a가 같으면 될 거야. 자, 평행이동만 얘기한다면 정말 부호까지 다 같아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대칭이동까지 얘기를 할 때는 부호 상관없이 숫자만 같으면 된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손가락은, 자, 무리함수는 2차 함수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양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엎어져 있다는 말을 책에다 쓰기 좀 그래서 옆으로 누웠다고 했고, 자, 정확하게는 2차 함수의 반쪽이 누워있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이따가 다 할 건데, 2차 함수의 반쪽이랑 무리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될 거야 일단. 자, 그렇게 될 거고,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는 정의연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보고 들어가면,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하고 요놈 이렇게 반쪼가리가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무리함수가 있는데 이게 y = x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요게 이제 되는 거겠지. 얘가 f고 얘가 f 인버스란 말이야. 그럼 이따가 우리 역함수를 직접 구해 볼 거거든. 구하면 2차 함수처럼 식이 딱 나와. 그러면 그 2차 함수를 그대로 써버리면 요거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얘는 역함수도 존재하지 않는 놈이잖아. 그래서 이 2차 함수 중에서 오른쪽이다 뭐 또는 왼쪽이다 이런 말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역함수 얘기를 할 때 필요하다면 점유역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굉장히 특수한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식으로 써져 있는 함수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는 역함수를 구해놓고 점유역 표현을 해야 되는 건 요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자, 이 정도 하고 더 자세한 거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보면 151번. 자,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취역도 구하래.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무리함수는 시작점 먼저 찾아야 돼, 무조건. 자, 시작점 찾자. 몇 컴마 몇일까? 요거겠지.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요 시작점이 있다고 치고. 자, 방향 볼 건데 x의 부호 뭐야? 플러스, y의 부호도 플러스. 오른쪽 위로.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찾을 건데 정의역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치역은 위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너무 쉽고.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도 얼른 해보면 자, 시작점 먼저 찾아야 돼. 뭘까? 그냥 2j 마이너스 2 아니고 자 2,1이 될 거고 자 부호 볼 건데 얘 부호 뭐야? 마이너스 자 그러면 2,1 있을 때 왼쪽 아래로 이렇게 가는 놈이 되겠지. 자 그러면 정의역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고 되겠네. 자 한 가지 이거는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왼쪽 아래를 할 때 이건데 간혹 가다가 요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거든? 요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순간 갑자기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어. 자, 그럴 때는 뭘 생각하냐? 2차 함수가 누웠다는 걸 꼭 생각해. 이거는 2차 함수가 누운 게 아니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왼쪽 아래면 요거다 라는 거 꼭 생각해야 돼. 3번 아니면 2번 아니면 고. 고. 자, 요놈의 그래프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면 얘가 된대. 자, 느끼자. 자, 물론 유리함수는 막 일반형이면 x가 두 개나 있고 막 그러니까 좀 불편한데 얘는 뭐 x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x 빼기 b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해서 얘랑 같다 하고 하면 되겠지. 자, 그래도 되는데 자, 우리 좀만 생각해보면 어쨌건 평행이동밖에 안 했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그렇지, 시작점만 옮기면 되겠지.
유리함수에서도 점근선만 옮겼던 것처럼 자 그래서 시작점만 옮기자. 자 이거 시작점 얼마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b, 요 놈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놈 기준으로 봐보면 이때 시작점이 어때? 4,0인 거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 거지. 그러면 뭐 끝났네. 자 a는 2이고 b는 3이고 2 더하면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간단하고 153번. 자 요거랑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까지 나왔어. 자, 평행이동도 나오고 대칭이동까지 나왔을 때 겹칠 수 있는 것을 다 고르래. 자 그럼 이게 절대값 a가 같으면 되는 거지. 저 4라는 놈만 같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도 상관없는 거고 대칭이동이 있으니까. 자 기억 봐보자. 자 이거 맞아 틀려? 맞습니다. 맞는 거지. 마이너스도 괜찮아. 대칭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얘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또는 평행이동 전에 x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축 대칭 한번 시킨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맞을까? 틀렸지. 자 얘는 a를 뭐라고 해야 돼? 16이라고 해야 되지. 얘가 들어가서 얘는 요런 놈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 자 디귿은 자 이건 맞아 틀려? 맞습니다. 맞지. 얘는 2가 안으로 들어가서 요쪽 요거니까 맞다. 꼭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아직 역함수 제대로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집어넣어 놓진 않았는데 여기에 2차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만약에 2차가 있으면 역함수랑 관련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얘는 요 놈의 역함수 구한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한번 봐보면 되겠네. 2차 함수가 된 순간 x제곱의 개수가 또 결정을 할 거 아니야. 내가 a라고 안 썼어. a라는 말이 겹칠까봐. 자 그래서 혹시라도 2차가 나오면 요거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왜냐면 y골 x에 대한 대칭인 모양이 될 테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바로 154번을 볼 건데 154번이 내가 좀 문제 배치를 약간 실수한 면이 조금 있나? 일단은 155번, 6번을 한 다음에 154번을 해볼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약간 이렇게 이제 장난을 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갑자기 하면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아서 155번 먼저 해보자. 자, 얘가 3, 4분면을 지나도록 해야 된대. 한번 느껴보자. 자, 일단 4분면 나왔으니까 뭐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일단. 자, 시작점 먼저 찾아보자.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시작점. 가 될 거고 방향은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아래로가 되는 거지. 오른쪽 아래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제 4분면 얘기 나왔으니까 축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고. 자, 시작점이 마이너스 8은 정해졌거든. 자,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지금 3, 4분면은 여기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해보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쭉 가다가 만약에 원점을 딱 지나서 이때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요것보다 더 내려가야 되지. 즉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내가 영상에서도 이 얘기 유리함수에서인가 한번 했을 텐데, 자, 사분면 따질 때는 y절편이나 x절편을 좀 찾아봐야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얘는 시작점은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모양은 정해졌고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3, 4분면을 지난다라고 하려면 y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야 내려오고 3, 4분면을 지나는 거지. 그래서 y절편이 0보다 작다를 신경을 좀 써주면 되겠는데, 또는 x절편으로 해도 뭐 상관없지. x절편이 왼쪽으로 가야 된다. 0보다 작다. 그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y절편 찾아보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뭐야? 마이너스 4 더하기 k인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돼. 그럼 k가 4보다 작아야 될 거고, 정수 k 뭐 이런 거 최대값. 정수 k 최대값이니까 같은 3이다. 오, 할 수 있어. 쉽고. 자, 156번. 자,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다라고 했고, 시문은 오늘 것도 일단 영상을 봐야 돼. 자, 요게 이번에는 하나의 사분면만 지나래. 자, 하나의 사분면만 지나야 된대. 자, 일단 상황을 한번 봐보자. 자, 요거 일단 뭐 시작점 먼저 찾아보자. 시작점 뭘까? A, 요놈이 될 거고. 자, 부호를 보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야.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한 사분면만 지나려면 그게 어떤 사분면일까? 1사분면이겠지.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만약에 이 시작점이 여기 있어. 안 되지. 여기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어야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여기만 지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럼 시작점도 어디에 있어야 될까? 1사분면에 있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잘 봐. 1사분면만 지날 수 있고, 자, 그러면 시작점이 기본적으로는 1사분면에 있으면 될 거야. 근데 이제 축에 있어도 될까를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시작점이 여기야.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해봐. 이것도 맞을까? 자, 이거는 이제 조금 국어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데, 자, 하나의 사분면만 지나래. 자, 근데 축은 사분면은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지나면 y축을 지나가긴 하는데 어쨌건 사분면은 하나지. 그치? 그래서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고 괜히 기분이 찝찝해. 자, 근데 봐봐. 그래서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줬어. x가 a보다 클 때래. a가 요거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시작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지. 시작점보다 오른쪽만.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은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작점이 축 위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네. 물론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요런 말이 없더라도 뭐 맞을 것 같긴 해. 축에 있다고 해서 딴 사분면을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문제 정도는 이제 그것까지도 명확하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느닷없이 평소에 안 나오던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온 거야.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내신 문제에서 이런 뭐 좀 헷갈린다, 뭐 이런 표현 없는데 갑자기 하나의 사분면 이게 나왔다. 그래도 축에 있어도 된다고 일단 해. 일단 질러놓고 이상하면 나중에 이의 제기하면 돼. 그 정도는. 왜냐면 이런 문제가 존재하거든. 이런 문제가 존재하니까 이제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결국 이 시작점의 x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시작점의 y좌표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요 놈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 해결을 해보면 요거니까 이게 될 거고. 자, 이거 우리 교집합 찾아야 되는 거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요게 될 거야. 근데 뭘 물어봤지?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2가 되겠네. 오케이? 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렵다고 했던 54번 한번 봐볼게. 그래도 그래프 조금 손 댔으니까 이제는 해볼만 할 거야. 자, 154번. 자, 요걸 가지고 어쩌고 했어. 근데 이제 살짝 기억니은 미급 봤더니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이런 말도 나왔고, 뭐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도 나왔고, 두 곡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쩌고 뭐 이런 말 나왔지.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원점 대칭 얘기가 나왔거든. 자, 원점 대칭 얘기를 하려면 그림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사실 아니면 이제 그냥 원점 대칭을 시켜버려도 되는 거지. 근데 둘 다 한번 해보기는 할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요거 시작점 먼저 찾아볼 건데, 자, 시작점 요거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얘는 2, 마이너스 4. 원점 대칭일 것 같지 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원점 대칭 얘기도 나왔으니까 x축 y축까지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2,4 이렇게 돼 있고, 자, F랑 G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근데 K가 누굴지를 모르거든. 지금 부호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K가 뿌일 때 말일 때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볼게. 자, K가 플러스라고 해보자. K가 플러스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될 거야. K가 플러스면 맞지? 자, 그리고 K가 마이너스면 미쳤네. 자, K가 플러스면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면 왼쪽 아래. 일단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G를 보면 K가 플러스라면 K가 플러스라면 왼쪽 아래인 거지. K가 플러스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다시 왼쪽 위, 왼쪽 위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K가 마이너스라면 오른쪽 위가 되겠지. 자, 대충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이 상태로는 물론 이제 얘가 어떻게 지나는지 아직 제대로는 모르는 거야. 근데 어쨌건 이 상태로는 원점 대칭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대칭을 한번 시켜버리자. 자, F를 일단 원점 대칭을 시키자. 원점 대칭이라는 건 X도 Y도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F를 시켜버릴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KX 더하기 2K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야. 자, 요 마이너스가 꼴배기 싫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딱 나올 거고 얘가 딱 G가 되는 게 맞지? 그러면 아 원점 대칭 확실히 맞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거네 이제.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볼게. 자 니은을 보면 K가 0보다 작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 했거든. 자 근데 저 상황 봐봐. K가 0보다 작으면 이 파란 놈이랑 보라색이거든. 이거 만날 수 있을까? 절대 만날 수 없지. 자 그래서 저는 얘 파란색이랑 보라색인데 만날 수 없어. 자, 얘 안 만나 이거. 그래서 이제 틀렸고. 자 디귿을 얘기를 이제 좀 해봐야 돼. 자 디귿 때문에 이제 5, 6번 먼저 하고 온 건데 두 점에서 만나려면 K의 최대값이 16이다라고 했어. 자, 일단 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연립해서 뭐 판별식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2차가 나온다면. 자, 이거를 연립하면 실제로 양면 제곱하고 막 제곱 한 두 번 하면 이제 2차가 나오긴 나와. 자, 그런데 무리함수로 나왔을 때, 자, 잘 들어요. 무리함수로 나왔을 때 연립하면서 제곱이라는 걸 하게 되면 조심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결론부터 일단 얘기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따가 이제 연립하는 날이 올 거야. 그때 잠깐 또 얘기를 할 건데 안 되는 이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자 무리함수가 오른쪽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를 제곱하는 순간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없는 교점이 생길 수가 있어.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원래 무리함수는 여기 한 군데만 만나는 건데 제곱을 하는 순간 얘도 만나는 것처럼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리함수는 특히 제곱할 때, 그러니까 연립을 하면 당연히 제곱을 하게 될 거야.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조심을 해줘야 돼. x의 범위나 이런 걸 좀 잘 따져야 돼서.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판별식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래프를 확인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0보다 작을 땐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클 때만 일단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째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일단 간단하게 하나 보고 들어가면 저 F가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K에 따라서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하겠지. 자, K가 커지면 일로 갈 거고 K가 작아지면 저쪽으로 갈 거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 녹색도 마찬가지인 거지. 녹색도 대충 한번 그려보면 녹색도 지금 요건데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K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거야. 뭐랑 비슷하냐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는 직선이랑 비슷해. 직선 얘기할 때도 무조건 요거 지나는데 기울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얘는 곡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거랑 비슷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잘 봐. 자, 오른쪽에 있는 김에 이 녹색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봐볼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녹색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랑 이렇게가 있다고 해볼게. 자, 위에 놈이 K가 어쩐 거야? 큰 거지. K가 클수록 폭이 넓어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K가 작아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결국 K의 이제 최대를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에서 K가 점점 커져. 그러면 요놈이 자꾸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에 여기까지 가버리면 몇 군데서 만나는 거야? 한 군데서만 만나는 거지. 자, 그러면 딱 어디까지만 올라가야 돼? 시작점. 요 시작점까지만 올라가야 되는 거지. 주황색도 마찬가지고. 근데 둘이 어차피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여기 지날 때는 알아서 주황색도 요 시작점을 지나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참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결론은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시작점을 지날 때 내가 K의 최대값일 때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F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F가 G의 시작점인 2,-4를 지난다고 해주면 되는 거네. 그럼 이건 이제 뭐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바로 대입을 해보면 -4가 마이너스에다가 2k 더하기 2k 더하기 4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슉슉 하면 루트 4k가 8 그러면 제곱하면 4k가 64 k는 16 요게 최대값이 맞네. 그래서 디귿 맞다 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어려웠던 게 무리함수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어려운 거야. 하나만 움직였으면 할만한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지나야 된다. 그러면 뭐 K가 커지다가 여기 지날 때가 최대고 여기 지날 때가 최소다 하면 되는 건데 얘가 동시에 이지랄을 떨고 있어서 이제 조금 복잡했던 거야. 근데 이제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지. 오케이? 민석이 이해됐지? 네. 글루미 어때? 뭐가 괜찮아? 물어보지 말라고? 오케이. 정답은 157번. 자, 그 역함수까지의 단려를 오늘 줄 거야.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막바지로 만들고 있거든. 내가 미리 좀 얘기를 잠깐 하면 그 단려 그 필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거든. 평균적으로 보면 1시간 동안 몇 문제 필기할 것 같냐? 5개 할 수 있어. 진짜 내가 아무리 말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좀 간단한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그건 뭐 1시간에 10개도 하지. 근데 막 방금 같은 문제가 있다. 이거 하나 막 적는데 한 20분 막 걸리거든. 내가 평균 내보면 1시간에 한 5개밖에 못해. 근데 막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200 몇십 문제를 하니까 내가 돌아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막 이번에 일요일에도 막 하루 내내 했는데도 막 40문제인가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8문제 남았단 말이야. 6개인가? 아무튼 남았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이제 필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빈칸이랑 이렇게 이제 그 편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표지를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뽑아서 찝어서 줘야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8시 반 안에 제작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서준이는 그래도 좀 시험이 여유가 있으니까 서준이를 제외하고는 달려가 제작이 안 되면 그냥 오늘은 10시에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자. 뭐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163번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 그러면 뭐 8, 9문제 정도가 남을 거야. 그거는 내가 오늘 밤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몇 가지 할 거야. 영상으로. 어떤 거냐면 그 절대값 있는 그래프 마플에도 있는데 우리는 진작 다 했던 건데 애들이 못 풀더라고. 그래서 그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거 역함수 관련된 함수의 개수 문제를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 정도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올려놓을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김에 그 마플이라는 책이 되게 좋은데 조금 그 정확도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 답이 오타일 때도 있고 좀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막 어떤 게 맞냐면 이렇게 책에 있는 그래프에는 뭐 이게 F고 이게 G라고 해놨어. 뭐 답이 좀 이상해.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 FG가 바뀌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막 이렇게 공지를 크게 하지 않고 그냥 현수쌤한테만 이거 다 틀렸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놨었는데 요거는 너무 중요한 게 있어서 개념 자체가 어긋날 수가 있어서 요건 좀 얘기를 할게. 민석이가 질문을 했던 건데 1285번이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고 fx는 요거 gx는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 다음에 hx가 x의 약수의 개수 정확하게는 이제 양의 약수라고 돼 있고 ix는 9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해놓고 x에서 x로의 그냥 함수가 a개고 그 다음에 항등인가? 항등 함수가 b개 상수 함수가 c개 해놓고 요걸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자 한번 해보자. 자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총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함수가 성인만 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2, 3, 5, 7 그대로지. 그럼 f 괜찮고 g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대로겠지. 그럼 g도 괜찮고 뭐 얘네 일단 요거 x의 약수의 개수 전부 다 소수니까 약수는 2개겠지. 자 x에서 x로의 함수가 맞냐는 건 기본적으로 함수 즉 올 원도 지켜야 되면서 치역이 공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약수 개수가 2니까 공역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h도 맞는 거고 i는 어때? 자 얼핏 보면 상수함수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없지. 그래서 i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i는 여기서 이제 들어갈 놈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거 해보자. 자 항등함수 해볼게. 아까 f랑 g 보니까 g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f랑 g가 될 거야. 상수함수를 보면 fg는 이제 아닌 거고 얘도 전부 다 2였잖아. 그래서 얘도 h 이렇게 이제 돼야 돼. 그래서 그럼 3, 2, 1인 건가? 그래서 3 빼기 2 더하기 2 해서 답은 3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는 3이 있지도 않고 보기에 답이 6이라고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어.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별로 귀담아 안 들어도 돼. 연구를 엄청 했어. 이게 글이 좀 애매하게 써져 있긴 해. 이렇게 딱딱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쭉 써져 있어서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가 a 항등함수의 개수가 즉 항등함수 상수함수 얘기하면서는 x에서 x로다라는 말이 안 써져 있거든. 문제상으로는 그래. 그래서 그럼 얘랑 얘는 x에서 x로가 상관이 없다는 건가? 한다면 여기에 i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봤자 답이 5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상에서 내가 해설지를 봤더니 얘를 여기에도 넣어놨어. 이 순간 그냥 해설지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 막 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얘랑 얘는 x에서 x랑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여기에 i가 들어간 거 그냥 애초에 잘못된 거야. 그래서 결론 혹시라도 1285번을 풀고 막 채점 받고 틀린 거 이렇게 하다가 그 6이라고 해서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x에 안 들어갔으니까 얘는 애초부터 제껴야 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등 상수는 얘랑 상관이 없다는 말 하는 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원래 함수라는 건 정의역과 공역이 존재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시작은 정의역이 시작인 거고 근데 지금 x라는 집합이 나온 상태에서 얘는 정의역을 지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모든 실수라고 하던가.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막 어제도 이 얘기를 했더니 이게 왜 함수가 아니에요?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정의역이 모든 실수면 이거 함수 맞지? 상수함수야. 근데 정의역이 이거고 공역이 이거니까 함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요거 가끔 앞으로 이상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여서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풀면 된다는 거야 결국. 지어도 되겠지 이건. 쌤, 만약에 달려가 9시에 완성인데도 10시에 집에 가야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이제. 자, 그다음 157번. 초이나 힘들어? 좋아. 정상이야. 그게 시험 기간인데 힘든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옛날에 어느 날 이제 막 아무튼 뭐 졸라 힘들다. 내가 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 너무 이제 힘든 거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샤워를 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왜 힘든 게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이거 공부하는데 당연히 힘들지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괜찮아.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봐. 힘들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 지금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안 힘든 게 이상한 애야. 안 힘든 게 이상한 애요. 그래서 막 그런 말이 있어. 대학을 포기한 고3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건 당연한 거니까 일주일만 버티자. 일주일만. 안 죽어. 뭐 내가 이러다가 뭐 쓰러지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그 정도로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니까 괜찮아. 자, 보자. 자, 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러면 일단 뭐 그래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 한번 다 뽑아내보자. 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 그렇지. 시작점이 마이너스 2,1이야. 또? 그렇지. 유리함수에서도 내가 얘기했지. 이거 잘 안 보이는데 꼭 신경 쓰라고. 자, 그러니까 얘는 0,-1을 지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도 시작점 뽑아보자. 시작점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c가 1이 될 거고 a분의 b가 2, 즉 b가 2a다 가 되는 거지. 자, 이래 놓고 0,-1 지난다. 이거 써먹으면 c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b가 2 그러면 b는 4 될 거고 a는 2 뭐 이 정도로 이제 금방 구할 수 있는 거네. 간단한 문제고. 자, 예? b 뭐야? 표나루트 7. 이러면 안 돼. 49의 제곱. 49의 제곱이지. 진짜 이런 애들이 있어. 봐, 내가 증명했지.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루트가 나오면서 제곱수가 나오잖아. 그리고 왠지 느낌상 49를 제곱분 안 할 것 같지. 그러니까 7이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거야. 조심해야 돼. 아니다. 물론 이제 숫자가 좀 작으면 좀 덜 그러. 이건 뭐야? 256. 4 아니야? 16의 제곱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b가 4다 이 정도 나오면 애들이 좀 덜 그러는데 숫자가 살짝 큰데 마침 딱 제곱 쓰면 좋다고 4 막 이렇게 쓴다고. 웅이는 친절하게 끄마까지 붙여가지고 7이라 그랬지. 큰일 나 큰일 나. 아,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예전에 어떤 제자가 있었어. 근데 걔가 이제 우리 확률과 통계를 하다 보면 근데 너네 중3 때 표준 편차 분산 배웠지? 네.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때는 아마 그 용어는 안 썼을 텐데 그냥 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표준 편차가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단 말이야. 위에는 뭐 분산해가지고 뭐라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애가 내 옆에 앉아서 이걸 이제 막 외우고 있었어요. 표준 편차 분산 뭐 좀 막 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걸 막 이제 외우려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라는 거지 라고 하니까 걔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 헷갈린다고. 지금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표준 편차 제곱하면 분산이지 하니까 너무 헷갈린다고 말하지 말라고. 갑자기 생각나네.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 158번. 자, 여기에서 자, 요놈의 최대값이 4가 돼야 되는데, 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그림 그려봐야 되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또 얼른 시작점을 찾자. 자, 시작점이 a분의 1, 0이 될 거고, 자, 부호를 봐야 되는데 a가 0보다 크대. 그럼 결국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 거지. 왼쪽 위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왼쪽 위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지. 자, 이래 놓고, 자,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까지야.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전부 다 요 왼쪽에 있겠지. 그러면 요놈 가지고만 얘기를 하자는 거고, 최대는 요때가 되는 거지. 너무 쉽네. 자, 최대는 그러면 f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러면 5a 플러스 1인데 얘가 4다. 그러면 5a 플러스 1이 16이다. 그러면 a는 3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자, 간단하고. 이번에 159번. 자, 역함수 나왔다. 자, 요놈의 역함수 구하고 정의역, 치역도 쓰라 그랬거든.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봐봐. 자, 아까 얘기했던 반쪼가리 뭐 요 얘기가 이제 나올 건데. 자, 일단 뭐 역함수 구하러 가볼게. 먼저. 자, x, y 바꾸는 거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제 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요게 될 거고, 이게 될 거고, 요게 일단 될 거야. 뭐 시험에 이게 나오진 않겠지만 서술형으로, 만약에 서술형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나오거나 뭐 수행평가에서 이걸 썼다.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감점이야, 당연히. 왜냐? 무리함수는 얘 지금 이렇게 생긴 놈인데 역함수가 이렇게 됐다? 말도 안 되고, 2차 함수는 감소와 증가가 같이 있어서 역함수가 있을 수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틀리는 거고,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요걸 이제 써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 정의역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로. 뭐가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볼 거야. 자,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이 놈을 이제 F라고 할 거야. 자, 그럼 F 그래프를 대충 봤더니 시작점이 2분의 1, 1이고 오른쪽 위로 가는 뭐 이런 놈인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얘를 y = x에 대한 대칭을 시킨 게 역함수인 거지. 물론 y = x가 정확하게 여기 쓸지 저기 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대칭시킨 모양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있다고 칠게.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딱 대칭을 시켰어.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 이런 모양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점은 몇 컴마 몇일까? 이렇게 되겠지. 이것들끼리도 딱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게 F 인버스인데 요 놈의 정의역은 뭐가 될까? 치역은 뭐 이런 놈이 되겠지. 물론 이제 대부분 정의역이 기준이 될 거야. 정의역을 물어보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어.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F랑 F 인버스는 X, Y를 바꾼 놈이지.
그러면 뭐랑 뭐도 바꿀까? 정의역이랑 치역도 서로 맞바꾸는 놈이 될 거야. 그러겠지. 자, 그러면 F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요 놈의 정의역은 x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될 거고 치역은 y가 1보다 크다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생각해 보면, 자, 지금은 이렇게 대칭을 시킨 게 아니라 식을 구했다고 치자고. 자, 식을 구했어. 그러면 얘가 이런 놈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꼭 x가 지금 뭐야? 3회 1이지 1.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2분의 b니까 1초만 더 2초 생각해 지금부터. 자, 여기가 이제 1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랬을 때 얘가 반쪽알인 건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잖아. 그러면 오른쪽 놈일까 왼쪽 놈일까가 헷갈린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그래프로 바로 딱 할 수 있으면 이게 제일 빠르긴 해. 근데 시험 보다 보면 사실 여러 번 경험했겠지만 갑자기 머리 이상하게 안 돌아갈 때 있단 말이야. 이게 맞는지 헷갈리고 막 그럴 때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 싶으면, 자, 요 놈의 정의역이랑 치역을 찾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되겠지. 그래서 요 놈의 정의역이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자, 크다네. 크다니까 오른쪽이겠지. 크다니까 오른쪽이구나. 뭐 요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할 줄 알면 돼. 다 할 줄 알면 되고 말 그대로 그냥 시험 볼 때 느닷없이 그래프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얼른 식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더 빠른 건 진짜 완전 직관적으로 때리는 건 이럴 수도 있어. 얘가 오른쪽 위지. 그러면 요 놈의 치역이 요거의 정의역이 될 거라는 걸 알잖아. 자, 그럼 치역이 크다. 그럼 여기서도 정의역이 크다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프도 있고 아예 구해서 크로스 시키는 것도 있고 아예 직관적으로 크다 작다만 판단하면 되니까 결국은 어차피 꼭지점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크다 작다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애초에 그냥 F의 치역이 큰지 작은지를 먼저 보는 거지. 그래서 얘 크니까 여기도 오른쪽, 얘가 마이너스면 얘 왼쪽, 뭐 이렇게 그냥 가져가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줄 알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지금 혹시 시간은? 44분 자, 아주 조금만 쉬었다가 162번까지 할게. 162번까지 할게. 금방 끝날 거야, 이거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160번. 자, 지금 F는 무리함수고 GX는 이제 2차 함수가 나왔어. 자, 요놈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자, 이거 그럼 교점이니까 연립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자, 같다 할 거고 루트 있으니까 제곱할 거야. 그럼 몇 차씩 나오겠어? 4차씩 나오겠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일단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물이랑 2차가 나왔고 특히나 교점 얘기가 나왔어. 자, 이때는 저 2차가 역함수일 거야. 역함수일 거고, 자, 불안하면 얼른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이제.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해봐도 되고, 자, 일단 요거까지 미리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얘는 물이랑 y x를 연립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보자. 자, 일단 역함수가 맞는지 직접 구해봐도 되고, 근데 이제 역함수 관계가 아니면 이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 정도만 확인해도 돼. 시작점. 자, 얘 시작점이 2,2지. 그다음에 요놈의 꼭지점을 한번 찾아보자. 꼭 x가 2야. 해보면 2가 될 거야. 하필 지금 2 똑같은데 이게 좀 문제를 다르게 낼 걸 그랬네. 자, 2,3이라고 치면 얘가 3,2가 나와야겠지. 자, 그렇게 얘네가 y x에 대한 대칭이면 역함수가 맞을 거다 정도로 확인만 하면 돼 그냥. 자, 그러면 역함수가 맞으니까 우리 물이랑 y x만 연립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얘가 x다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양변 제곱. 자, 제곱을 할 건데 얘는 특이하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 자, 그러면 넘길 거고 이렇게 될 거고, x-2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x가 2랑 3이다. 자, 그러면 교점이 y x 위에 있을 테니까 2,2랑 3,3이란 얘기고, 그러면 거리는 한 칸 차이니까 루트 2다. 이렇게 그냥 때려주면 바로 끝나겠지. 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근데 아까 무리함수를 연립하면서 제곱하는 순간 오류가 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뭐냐면 이것만 확인하면 돼. 자, 이제 제곱을 했어 지금 이렇게. 무리를 제곱을 했어. 그러면 정의역만 확인하면 돼. 요 안에 들어갔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요 안에 안 들어갔으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고. 근데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 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161번. 이거는 치역까지 확인을 한다고 생각하자. y도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이건 나중에 숫자를 바꿔버려야 돼. 2가 똑같으니까 괜히 뭔가 별로야. 나중에 좀 바꿀게. 자, 그 다음에 161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래놓고 F랑 G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래. 두 점에서 만날 때 K의 최소를 물어본 거야. 자, 얘도 지금 물이랑 2차가 나왔어. 자, 아까 저기서는 그 말도 안 했는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반쪼가리라고도 해줬지. 자,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일 확률이 높고 시작점만 확인. 자, 요거 시작점 K,2. 이거 꼭지점 x좌표 2고 4 빼기 8 하니까 K 딱 나오지. 이러면 얘는 역함수가 맞는 거야 이제. 자, 이렇게 됐고, 자, 근데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래. 자, 이것도 자, 한번 뭐 연립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쓰고 싶지. K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4K가 17보다인가? 많이? 마이너스 8 16 아니, 16. 될 거고는 4K가 9보다. K가 4분의 9보다 작다 나와. 지금 최소값 물어봤는데 이상한 말이 나왔거든 지금. 자, 내가 아까 이런 거 할 때 판별식, 그러니까 여기는 연립해서 지금 정의역, 치역 관련해서 상관없다는 것까지 파악을 한 건데 판별식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랑 판별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특히 판별식 쓰지 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제곱을 해버렸잖아, 얘도. 네.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거야. 자, 얘가 오른쪽 위로잖아. 이거거든. 그리고 y 꼴 x가 뭐 그냥 이제 y 꼴 x가 이제랑 어떻게 만나냐 이걸 할 건데. 자, 얘가 이거 나중에 문제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접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여기가 시작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근데 제곱한 순간 이거야. 그러니까 얘도 두 점이라고 치고 있는 거야. 뭔 얘기냐면 지금 얘보다 크다가 맞긴 맞아. 아니, 얘보다 작다가 맞긴 맞아.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이어야 되는 거거든.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요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근데 얘가 있다고 치면 요 놈보다 크기만 하면 계속 두 개 만난다고 하고 있겠지.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게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 무리 연립 판별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해결을 해준다.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럼 상황을 조금 봐볼게. 일단 그러니까 y 이꼴 x와의 교점인 건 맞아. 그래서 2차 함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f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k, 2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얘가 y 이꼴 x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k, 2니까 y 좌표는 정해진 거지. 자, 여기가 y 이꼴 2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시작점이 이 점선 위에 있으면서 앞뒤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안 만나다가 언젠가 접할 때 있을 거야. 요게 이제 4분의 9였던 거고. 그러다가 이렇게 가면 이제 두 군데서 만나게 되는 거지. 자, 또는 이쪽에서 온다고 생각해 볼게. 이러면 어때? 한 군데에서만 만나지. 그러다가 언제 딱 두 군데에서 만나기 시작할까? 시작점. 요때겠지. 요때에서 두 군데에서 만나기 시작할 거고, 오른쪽으로 좀만 더 가다 보면 이제 그냥 극단적으로 그릴게. 여기까지가 되는 거겠지 이제.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요 사이다라고 할 수가 이제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범위를 따져본다면, 자, 요때는 그러면 K가 뭐여야 될까? 이게 이제 존빨이야, 존빨 사실. 2여야겠지. 왜? y골 x 위에 y골 x 위에 있으니까. 근데 y 값이 2래. 그럼 x 값도 2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k가 2인 거야. 그래서 범위를 따져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 작을 때, 요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2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존빨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최대 값을 얘기할 수 있냐 없냐? 없어. 자, 그래서 봐봐.
물이랑 2차가 두 점에서 만날 건데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어. 정확하게 딱 값을 물어봤어. 만약에 값을 물어봤으면 시작점 또는 꼭지점이 y = x 위에 있다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무조건 그때가 최대가 되건 최소가 되건 할 거야. 자, 지금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최소가 된 거고, 이게 만약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나 이게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나가 되면 최대로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뭘 물어보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래야 될 게 뭐냐면, 시험 볼 때 바래야 될 게 이거 관련된 문제가 딱 나왔는데 최대 값이나 최소 값을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면 돼. 근데 범위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두 점에서 만나려면 K의 범위가 어쩌냐 하면 우리 판별식도 쓰긴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거야. 제대로 또 한 번 더 할 거고 이제 영상에 있을 거야. 그래서 달려에서는 내가 그냥 그 문제를 앞에다 넣어서 순서를 좀 바꿀까도 싶긴 한데, 자, 어쨌건 자, 다시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서 최대 값이나 최소 값을 물어보면 우리는 시작점이든 꼭지점이든 찾아서 x, y가 같아야 돼. 그것만 신경 쓰면 돼. 오케이? 찍자. 시우가 존빨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졸라 빨리 풀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오늘의 마지막 162번. K보다 크다고 그랬고, 자, 요놈이 있는데 요놈의 역함수가 G래. 이래놓고 F랑 G가 두 점 K의 최대. 자, 이번에는 역으로 무리함수 안 보여주고 1차 함수 반조가리 보여준 거거든. 이거 x가 k보다 크다 그랬단 말이야. 자, 꼭지점 찾아볼게. x 잡고 k겠지. k 집어넣으면 1 될 거야. 그럼 답은 1 하면 끝난다. 오케이? 최대값을 물어봤다. 근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 어떤 상황인지. 자, k,1인데 k보다 클 때니까 이건 거지. 이거 2차 함수로 이제 풀려고 하는 거고, 얘가 k,1이야. 자, 이번에도 y좌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그냥 오른쪽에다가 다시, 자, 이렇게 있다고 하고, 얘는 y = 1인 거고.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여기를 또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쭉 와. 오른쪽으로 가는 게 K가 커지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딱 이때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K의 최대라고 나오는 거야. 오케이? 쉽지? 자, 그래서 최대 값이든 최소 값이든 값을 물어보면 딱 이때밖에 안 돼. 판별식은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판별식이 접하는 순간에는.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바로 y = x 위에 있다. 때려버리면 돼. 오케이. 찍고 오늘 여기까지.